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유기호라고 합니다. 1차 시에서 지금 전상규 CPO께서 특허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지표로 만들어서 각각 중요 분야 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도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으로 지표들을 활용해서 특허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하는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치안기술 경찰청에서 이거 R&D를 할 때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유럽하고의 공동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이거를 접목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안 분야를 좀 빼고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전략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단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조금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너무 빠른데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빠르냐, 이게 잘 모르는데 이 돈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딱 체감을 합니다. 이 드론 같은 기술은 같은 성능의 기술이 몇 년이 딱 지나니까 단가가 확 낮아지죠. 단가가 확 낮아지면 얼마큼 낮아졌냐, 그게 우리가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럼 드론은 한 몇 년 만에 150배 정도 기술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전자 분석은 지금은 한 10만 배쯤 돼요. 이게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천억, 뭐 수백억을 들여야지 이게 유전자 검사 하나 하는 거를 지금은 뭐 중국 같은 데다가 보내면 뭐 99달러에 내 뭐 유전자 검사가 쭉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AI가 대세인데 이 AI의 기술 발전 속도는 어떠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무의 법칙을 얘기를 하죠. 그 무의 법칙은 2년 동안 2배씩 발전한다. 그럼 AI도 그럴까?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2년 이후로는 이 속도가 무의 법칙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 AI가 등장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돈으로서 체감하는 이런 걸 훨씬 더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장표를 뺐지만 올해 노벨상의 물리학, 화학의 노벨상의 핵심은 연구자분들도 있겠지만 AI 자체를 개발했던 구글의 허서비스 그분하고 연구원,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직접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과학자분들은 이 AI라는 기술을 과학에 접목하는 게 국가 경쟁력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이 어디에까지 들어가느냐, 이걸 보면 실제 우리가 R&D를 경찰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국민의 안전과 뭐 이게 치안, 뭐 행복,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R&D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방에 대한 R&D였어요.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조치를 할 때 더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되게 많은 범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음성 기반도 하고 있고요. 실제 범죄 발생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예측까지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접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찰청에서 저희 전략원하고 함께 이게 코어를 해가지고 이 과제를 개발하게 됐는데, 이 이제 AI가 모든 분야에 접목을 하면서 문제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 안에 노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신뢰사회로 가려면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되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치안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 항목을 정의를 할 때 그 치안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디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국이 연구하고 싶으냐, 그래서 항목을 만들고요. 만든 항목을 가지고 특허 이외의 정보를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뭘 연구하고 뭘 봐야 되느냐 하는 항목들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특허 분석을 진행을 하고, 아까 저보다 앞서 발표해 주신 그런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하죠. 이게 이제 저희 샘플이었는데요. 이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예방 기술과 조치에 대한, 예방에 따른 어떤 결과물에 대한 조치, 이 분야에 대해서 특허 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근데
대부분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은 곳에서는 이 밀집된 환경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조치를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연구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더 많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거라 가지고, 이게 소분류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방을 위해서 어떤 현상을 인식하는 분야를 비전 기반으로 나누고요, 음성 기반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조단 및 대응에 대한 기술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환경분석 같은 데서는 이게 딱 매칭되는 그 시장 규모라든지 측정해 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치안 기술 관련해서는 얼만큼 성장할 것 같다라고 유명한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치안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경찰차가 하나의 파출소 같은 개념으로 다니면서 예방도 하고 조치도 하겠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을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이 규모는 둘 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아, 성장하겠네 라는 짐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로 쳐다보니까 특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내 돈을 내고 어떤 독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돈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과 시장에서 예측하는 모델과 객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가더라. 그리고 이 분야에서 R&D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가별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유럽과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하고 미국이 이 출원이라는 개념과 등록이라는 개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 규모는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이 치안 관련 AI 기술에서는 60%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60% 이상의 R&D 결과물에 대한 기술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유럽을 보면요, 그 비율을 합쳐봐야 전 세계 파이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파이의 20%라도 가져가야 미국과 중국이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술 주권, 이게 대응을 일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제적인 공동 연구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를 IP5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치안 기술 같은 경우에, AI가 접목된 치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협력이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나는 독점할래, 그리고 독점한 거를 팔면 팔았지 쉐어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은 이 탑3 회사 이름을 보시면 그들이 뭘 연구하는지가 조금 보여요. 미국과 중국은 이 치안 기술의 AI를 접목한 걸 보면 기술 자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메인 회사들이 보입니다. 이 AI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시킬지 하는 거를 구글, MS, IBM 이런 데는 원천에 가까운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텐센트, 화웨이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유럽을 보면 제조 기반의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성격이 보입니다. 근데 치안 분야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 유럽 같은 경우는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원천에 가까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유리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를 가져갔다는 모습은 조금 적게 비춰졌던 그간의 전례를 비춰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실생활에 잘 맞게 활용하는 용도로 기술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게 아닌가. 다만 이러한 형태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과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럽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본 건데요. 이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지표, 6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양적인 것과 질적인 Y축을 놓고 비교를 했는데요. 기술 분야는 총 6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모두 분석을 해본 결과 특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양과 질로 보면 이게 일사분면에 보이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파란 색깔이 한국이고 주황색이 유럽이에요. 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최대한 따라가보자 라는 관점에서 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이스 기반의 어떤 기술력은 독보적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싸움이나 위협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흉기나 무기인식 기술 같은 것도 유럽에서 질적으로 높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줄 게 있어야 되고 받아올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게 된 거죠. 양쪽으로 우리가 강한 보이스 기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아. 이게 무기나 흉기나 뭐 싸움이나 위협 상황에 대한 이런 기술들은 유럽에서 가져오는 게 좋겠어 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협력 관점에서 누가 잘하는지를 좀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들이 있고요. 연구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같은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이나 유럽을 보면 다 보안회사나 뭐 이런 쪽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방회사 이런 회사들이 주요 R&D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소가 들어가 있다면 협력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제적으로 세부 특허를 보면 한국은 어떻게 이제 노이즈를 노이즈에 대한 이 손실치를 어떻게 저감을 할까? 이런 쪽의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독일의 보시 같은 데는요, 되게 특이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 같은 데는 배관이 오밀조밀하답니다. 오밀조밀해서 그런 오밀조밀한 그 배관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까지도 위험 신호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뭐 애들이나 국방연구소 이런 데도 가지고 있고요. 이 탈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국방 분야 유럽의 회사거든요. 이런 데서는 진짜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별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렇게 우리가 논문에서도 피인용도가 높은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피인용도의 관계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뭐 토픽 모델링이나 SNA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값들은 주변의 소음을 제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언어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언어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잘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럽하고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분석의 일부를 진행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